한국은 단지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심고 재난 앞에 무너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LA 산불 사태는 그 증거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혼란과 무능 속에서 허둥대던 그 순간,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선결제 문화와 첨단 소방 기술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며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나눔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였고,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연대와 헌신의 힘을 배웠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한국은 과연 무엇을 통해 이룩했을까요? 경제력과 기술만으로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단 하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LA 산불 사태는 그 실체를 온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클레어 윌슨이라고 합니다. LA에서 활동 중인 기자로 자연재해와 사회 문제를 주로 취재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산불은 제 커리어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LA 외곽에서 시작된 불길은 마치 맹수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하늘은 재와 연기로 덮였고 태양조차 빛을 잃은 듯했어요. 대피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약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좁은 공간에 모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표정들이 가득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어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대피소는 기본적인 물품조차 부족했고 긴급구호품을 운반하는 트럭이 몇 시간째 도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피소 관리자에게 왜 지원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같은 대형 재난에서는 정부 시스템이 항상 제때 작동하지는 않아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 자원봉사자가 따뜻한 국밥이 담긴 도시락을 배달하며 대피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물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고 아이들은 배고픔을 잊은 듯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가 누군지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미셸이라고 소개하며 근처 한인 마트와 식당에서 구호 물품을 마련했다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선결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결제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 놀라며 물었어요. 미셸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이 미리 계산해둔 금액으로 이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녀의 말에 놀란 동시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도움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노인은 손을 떨며 그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장면을 본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한인 사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한국인의 나눔 정신이 돋보였어요. 대피소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산불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사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어떤 이들은 손을 내밀고 어떤 이들은 등을 돌렸어요. 다음 날 저는 선결제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전날 만났던 미셸 리가 저를 한인 자원봉사자 모임으로 초대했거든요. 한인타운은 다른 지역과는 달랐어요. 건물 외벽에는 한국어 간판이 즐비했고 한국 음식 냄새가 거리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선 한 작은 식당에서는 주인 할머니가 바쁘게 국밥을 포장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라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산불로 고생하는 분들께 보낼 도시락 준비 중이에요. 어제만 500그릇 나갔는데 오늘은 1000그릇 목표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결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물었어요. 그는 단순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산할 때 추가 금액을 선결제로 지불하면 그 돈으로 음식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무료로 나눠주고요. 놀랍게도 이 캠페인에는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인들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라는 저의 질문에 자원봉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해요. 전쟁이나 가난을 겪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자원봉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를 돕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 같았어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대피소에서 며칠을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뒤로한 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결제 문화를 미국 사회에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도 이런 나눔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취재를 마치고 한인타운을 떠나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나눔과 연대의 힘은 단순히 LA 산불 피해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저 같은 외부인에게도 그리고 나아가 미국 사회 전체에까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다음 날 저는 산불 진압에 기여하고 있다는 한국 소방기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LA 소방국을 찾았습니다. 전날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던 한국산 장비가 없었으면 진압 작업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취재 기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소방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폴란드계 소방대원인 마이크 하워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열화상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만든 장비예요. 이번 산불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지 않나요? 제가 물었더니 마이크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차원이 달라요. 농밀한 연기 속에서도 요구 조작을 정확히 찾아내고 주변 온도를 빠르게 스캔할 수 있죠. 이번에 이 장비 덕분에 산불 현장에서 12명의 이재민을 구조했어요. 마이크는 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사용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보는 화면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는 한국 기술이 가진 신뢰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차 내부를 보여주는 투어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소방차는 미국의 대형 트레일러 타입과는 달리 소형화된 디자인이었어요. 처음에는 크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내부를 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소방차 안에는 응급 의료 장비부터 화학 물질 처리 도구까지 갖춰져 있었고 자동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방차는 골목길에서도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처럼 넓은 도로만을 기준으로 설계된 차량과는 다르죠. 마이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LA의 오래된 주거 지역들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도로 때문에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소방차 내부에 설치된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 발생 지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 줍니다. 심지어 가까운 소화전과 급수시설까지 자동으로 알려줘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소방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우리 정부 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죠. 사실 우리 소방관들끼리는 농담 삼아 미래에서 온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라며 웃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LA 소방국의 다른 대원들도 한국산 장비와 기술을 도입한 이후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는 취재를 하며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시스템은 이렇게 낙후되어 있었어요. 마이크 역시 30년 이상 된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아 진압이 어려웠던 사례를 이번 산불에서도 봤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인 사회가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해 대규모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대형 홀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부터 담요, 응급키트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물품들이 대피소로 보내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만 벌써 수천 명이에요. 작은 상점 주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 기부가 물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저를 한쪽 벽으로 안내하며 큰 화이트보드를 보여줬어요. 보드에는 다양한 한인 단체와 교회, 상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 단체의 기부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번 기부 물결을 주도한 이는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저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회장은 대규모 지원을 조직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산불 피해자들을 돕는 건 우리 공동체의 도리입니다. LA는 우리 이민자들의 터전이고 이곳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중 가장 감동적인 사연은 익명의 기부자 이야기였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작은 식당에 익명의 인물이 방문해 거액의 돈을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액수는 무려 10만 달러에 달했어요. 식당 주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 사연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오후 한인회에서 준비한 물품들이 트럭에 실려 대피소로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도 한인 자원봉사자였고 그는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절망했던 이들이 웃음을 되찾는 걸 보면 힘들어도 계속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저는 한인 사회의 연대와 나눔이 기부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품 하나하나가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저는 한인들이 지원한 물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피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한인타운에서 보았던 수많은 물품이 대피소로 전달된 후 그곳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했어요. 대피소에 도착하자 전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무겁고 침울했던 공기가 오늘은 조금 더 활기차 보였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한쪽 구석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고 몇몇 어르신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피소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구호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생수, 김밥, 과일, 그리고 따뜻한 국물까지. 알차게 구성된 도시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 70대 노인이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천사입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자원봉사자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며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또 다른 구호물품 배분 현장에서는 어린아이가 한인들이 기부한 장난감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음식과 물품들이 우리 가족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런 연대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피소 한쪽에서는 무료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죠. 이런 지원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 내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한 대피소 관리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대피소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인들이 보여준 나눔이 물질적인 지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되찾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눔이 문화와 국경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인타운 근처의 대형 공원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향했습니다. 전날 대피소를 떠날 때 들었던 소식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자발적인 감사 행사가 열린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저 역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난민들, 소방관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무대 위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었습니다. Thank you, Korean Community라는 문구가 선명히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크고 작은 한국어 글씨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이재민이 무대에 올라 직접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집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에서 받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우리 마음을 살렸어요. 한국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연설 도중 울음을 터뜨렸고
관중석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기부 발표였습니다. 대피소에서 도움을 받은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100만 달러 이상이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행사를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감사의 움직임은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를 향한 보답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나눔 문화와 기술력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미국 사회가 직접 체감하고 인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행사장에서 한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이번엔 우리가 이곳에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이 행사가 감사의 장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LA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감탄과 감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헌신과 나눔,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LA 중심가에 있는 한 대형 방송국에 도착하자 편집국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한 기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번 산불 사태에서 한국 커뮤니티가 보여준 행동은 지원을 넘어서 미국 사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과 인터뷰,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현지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예고편은 이미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재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결을 보여주는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송국을 떠난 후 대피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산불 진압을 위해 한국산 소방 장비를 직접 사용했던 소방관 폴 스티븐스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비가 없었다면 이번 산불 피해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이 장비들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걸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피소를 떠나려는 찰나 한 이재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도시락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한인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한국 음식은 처음 먹어봤지만 이 음식이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저희는 평생 한국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산불 피해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을 읽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니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일 같아요. 그날 저녁 한인타운의 한 작은 광장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촛불을 밝히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거요. 그리고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그것이 전 세계에 증명되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과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나눔 재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 한국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전해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눔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